여러분이 보는 채널의 주인장은 지독하게도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닌다. 그는 올해도 서울에서 군산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채널 주인장은 2년 전쯤 과거의 KTX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 주인장이 기차를 자주 타고 다녔고 관심도 많았을 거야. 내심 기차 타고 이동해보자 하는 생각 종종 했을지도 몰라. 서울 군산 간 KTX 타고 이동해본다면 어때? KTX를 탄다고? 장화선에 KTX가 들어갈 수가 있다면 말이야. 그런데 역으로 운행 횟수가 적으면 어떻게 해야지? 안 그래도 고속버스가 자주 운행하잖아. 또 역 위치가 이상하면 시너지를 내기가 힘들지도 모를 텐데.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얽혀있지 않나? 글쎄, 과연 우려하던 상황이 나올까? 여전히 주인장은 빨리 가는 게 최선이란 점을 잊고 있다. 아직도 버스가 철도에 비해 이용하기 좀 더 편리한 편인 구간. 그러나 한 철도 계통이 신설되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2024년 리뉴얼로 보내드리는 서울 군산 간 대중교통입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하는 우등버스로 군산까지 넘어가려고 합니다. 평일에 탑승했는데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좌석 반 가까이 채우고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속버스가 출발하고 나서는 신반포로 쪽으로 나가서 고속터미널역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소가 있는 자리를 지나갑니다. 교차로 한 차례 지나고 나서는 7호선 반포역을 지나가는데 반포역 다음에 바로 잠원-IC가 나오겠습니다. 잠원-IC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데요. 하행은 잠원-IC로 진입하지만 상행은 반대로 반포-IC 진출을 통해 센트럴시티 터미널로 들어가서 서로 다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다른 차로에 있는 차량들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갔고요. 반포 IC, 서초 IC와 양재 IC를 거친 뒤 한국도로공사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접어들어야 진정으로 1번 고속도로 구간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양재 IC 및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이후로 금토분기점, 대왕판교 IC, 판교 분기점 및 IC, 하이패스 센터, 서울 요금소 순으로 성남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을 지나가게 됩니다. 평일에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안성시 인근에서 구간이 종료됩니다. 그나저나 이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도 있었는데 비가 내리는 양만큼 빗길 운행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안개 낀 지역도 있어서 가시거리가 좀 나빴기도 했어요. 심각한 가시거리 문제까지 겹치면 평소보다 속도를 낮춰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버스는 충남 천안시로 들어섭니다. 조금 전 안성 천교를 건넜고 또 그 전에 버스 전용차로 구간도 종료되어서 다른 차로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시간 군산에는 13시 5분 도착이 예상됩니다. 예약처상의 예상 소요 시간보다 조금 늦는 감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건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들어가 보고 나서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안분기점에서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 전에 북천안 IC 망향휴게소 천안 IC를 지나가야 합니다. 천안분기점이 나오면 초록띠 따라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군산행과 같이 호남선 축의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라면 꼭 이용하게 되는 고속도로죠. 논산 천안고속도로 내 정안 알밤 휴게소 경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전광판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촬영 터널 3km 정체.
이게 조금 늦는 감이 있는 게 차량 터널 정체가 원인이었습니다. 안 막히는 때를 보기가 좀 힘들기도 했었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천안분기점 이후로 남천안 IC, 남풍새 IC, 정안 IC를 지나가야 휴게소가 나옵니다. 지금 남풍새 IC인데 아무래도 이 지점 이후로 바로 정체길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가 오르막이거든요. 일부 차량 속도가 처지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거리가 상습 정체에 시달린다는 게 여길 정기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분이면 얼마나 많은 생각 들게 할까요? 터널 입구쯤인데요. 몇 번 지나가봐서 좀 감이 잡힙니다만 이건 일단 터널 출구부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정체가 풀립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 출발 시간으로부터 1시간 29분 만인 11시 49분에 정한 알밤 휴게소로 진입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출발하는 게 아닌 이상 일반 고속이나 우등 고속은 이곳 휴게소를 평상시에 꼭 경유하고 있습니다. 휴게소에서의 휴식은 당연하지만 서로 다른 노선끼리 환승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난 8월에도 한번 방문했지만 지난 9월 12일 방문 당시 추가 건물은 이미 건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건물 내 갖가지 시설을 마련한 뒤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게소에서 나서기 전 주유를 한번 하고 갑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주유하는 버스들이 몇 대씩은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부터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터미널에도 주유시설이지만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군산까지 다시 갈 길 재촉합니다. 북공주 분기점을 지나 공주 분기점까지 이동합니다. 논산 천안 고수로 전구간 이용으로 군산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서해안 고수도로 이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자잘한 과정이 있는데 공주 분기점에서 30번 고속도로 당진 방향으로 먼저 빠져야 합니다. 30번 고속도로로 빠져도 정말 조금만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또 금방 빠질 준비를 해야 하고요. 공주 분기점 다음으로 나오는 서공주 분기점에서 151번 서천 공주 고속도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서공주 IC, 청양주차장, 청양 IC, 부여 IC, 부여 백제휴게소, 서부여 IC를 거치면 동서천 분기점이 나오고 그곳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바로 만납니다. 동서천 분기점이 나왔습니다. 초록빛 따라 목포 방향으로 진출하고 이제는 서해안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군산 IC에서 진출해야 하는데요. 분기점에서부터 군산 IC까지 거리는 수킬로밖에 되지 않아 30번 고속도로 이용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잠깐만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금강대교를 건너고 나서 군산 IC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대교가 서천군과 군산시 간 경계 역할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군산 IC가 나왔고 여기서 진출합니다. 소수로 운행하는 대하 경유 차량편이 있는데 대하 경유 차량편은 여기가 아닌 동군산 IC를 통한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IC의 요금소를 지나고 나서는 직진해서 군산 익산 방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바로 국도 706호선으로 진입합니다.
성산교 고봉교차로를 지나고 자연스럽게 국도 27호선으로 들어갔고요. 이번에 나오는 지점이 호덕교차로입니다. 호덕교차로 바로 다음엔 장항선 열차가 지나는 교량이 있습니다. 아직 시내에 완전 근접하게 닿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장항선 군산역이 이쪽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있죠. 다음으로 잠도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빠지면서 백룡로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주거단지나 건물들이 있는 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다음에 제1고 사거리가 있는데요. 따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계속 백룡로를 이용하는 식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조촌동까지 왔는데요. 아직 터미널까지 거리가 좀 남아있어서 여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백룡로로 운행해서 경장 사거리까지 나갑니다. 경장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번영로로 들어갑니다. 이후 팔마광장 오거리가 나왔을 때 1시 방향으로 가서 해망로로 들어가고 직후에 터미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군산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13시 10분경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호남 군산 노선은 서울 호남에서 6시에서 23시 50분, 군산에서 월요일 5시, 그 외 평상시 5시 40분부터 22시까지 평상시 15분에서 30분 간격 운행 중입니다. 하루 3회 동군산 IC를 통해 대하에 정차하며 이때 정체 없으면 전 구간 2시간 45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 15,000원, 우등 22,000원, 프리미엄 원가 28,600원, 심야 우등 24,200원, 심야 프리미엄 원가 31,400원입니다. 서울은 센트럴시티 터미널 게이트 8번 측에서 탑승하시고 군산은 군산고속버스 터미널의 대합실 출입문 바로 앞에 따로 있는 승차장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대하는 국도 26호선 상의 대하성당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동군산 IC 방향으로 조금 더 나온 지점의 고속버스 정류소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대하는 예약처에서 따로 정류소 메뉴로 정해져 있지 않아 군산 출발 및 도착으로 설정해 예약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군산간을 이어주는 고속버스는 1973년 11월 중부터 운행을 시작한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교통부는 호남고속도로 전주 순천 구간 및 남해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전주와 이리를 비롯한 전부권 노선을 확정 발표했는데 당시 서울 군산간은 차량 14대 배치 1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호남고속도로만 있었을 당시 서울에서부터 익산시까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했다가 이후 국도를 통해 군산까지 이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출하며 운행했고 논산 천안고속도로가 2002년 개통했을 당시에도 경로는 변함없었다가 2009년 5월 당진 대전간과 서천공주고속도로 개통으로 서공주와 동서천 분기점 등을 통해 그때부터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체 없이 운행하는 기준으로 소요시간을 2시간 30분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12월 중 부여군에서 평택시간이 있는 고속도로가 개통할 예정으로 해당 고속도로 이용 뒤 오성 IC를 통해 다른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동할 방법도 생기는데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논산 천안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이나 휴일 극심한 혼잡을 피할 수 있지만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들고 정한 알밤 휴게소를 미경유하면 휴게소에서 군산 방향으로 환승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이나 우등이 그래도 정한 알밤 휴게소를 경유하는 경로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환승은 지원되고 정한 알밤 휴게소가 공식적으로 경유지에 포함되지 않는 프리미엄 고속버스라면 우회 경로로 쓰일 수 있을지 이번 12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호남 군산 노선 외에는 동서울 익산 군산 노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노선은 현재 하루 한 차례만 운행하고 있고 우등 23,100원, 익산 경유 관계로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시외 승차원 9번 홈,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 12번 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군산간은 철도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용산역에서부터 군산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 현재 두 역 간을 가장 번거로움 없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장항선을 운행하는 일반 열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용산역에서 장항선, 군산역 등을 경유해 익산역까지 운행하는 일반 열차는 편도 기준 총 14편 구성되고 새마을호 최소 3시간 9분, 무궁화호 최대 3시간 42분 소요, 두 열차 각각 14,500원, 21,6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시 기준 일반 고속보다 500원 저렴한 무궁화호,
모든 고속보다 400원 저렴한 새마을호이지만 모두 3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정체 없이 운행한 고속버스에 비하면 느리고 자주 운행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게 오히려 나아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군산역 기준이고 대하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대하에 3편만 정차하는 고속버스와는 달리 장항선은 대하역에 무궁화호가 7차례 정차합니다. 소요시간 면에서는 장항선을 운행하는 열차 이용만 생각했을 때 기준으로 긴 편인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용산역이나 수서역에서부터 익산역까지 고속열차를 타고 이동하셨다가 군산까지 환승으로 개별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TX 405 열차와 새마을호 1054 열차 조합으로 이동한다면 용산역에서 6시 29분에 출발해 군산역에 8시 20분에 도착할 수 있고, 익산역 환승대기 13분을 포함해 1시간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장항선 일반 열차 운행 시간대와 맞지 않는다면 익산 군산 간 시외버스로 갈아타서 이동할 수 있는데, 버스 운행 시간대에 따라 익산역에서 바로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역 정차 고속열차 자체는 수십 편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익산까지 큰 부담 없이 이동 가능하지만, 군산까지 이동하는 과정이면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갈아타는 것까지 감안하셔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이 붙습니다. 환승 없이 가는 게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호남이나 전라선 고속열차를 일정 구간 이용하는 식으로 이동하는 게 그다지 매력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역의 접근성을 생각하면 군산 시내까지 들어가는 것도 고속버스에 비해 매력있진 않습니다. 군산시 철도는 본래 군산시내로 들어가는 군산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선이 있었습니다. 군산 시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익산 방향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2004년 KTX 최초 운행 개시 당시에만 해도 용산역에서 익산역 간 KTX를 이용했다가 군산선 열차로 갈아탈 수도 있었습니다. 2008년 장항선 개량과 함께 서천군에서 군산시간을 비롯해 천안, 장항, 익산 간 장항선 한 개의 노선으로 연결되었고, 물리적으로 장항선 열차를 통한 서울 군산 간 승객 수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군산역의 위치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지면서 군산 시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따로 차량을 통해 시내 외곽으로 가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개선되었다고 하기엔 어려운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역에서 군산 시내 간 시내버스로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인데요. 군산역 교차로를 포함해 크게 3곳으로 구성된 정류소에서 시내로 향하는 시내버스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군산역 앞 광장에서 한 블록 건너 정류소에서 1번부터 83번까지 5개, 군산역 공영 주차장 측 10번부터 85번까지 12개, 군산역 교차로 쪽 안정마을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72번까지 총 18개가 모두 시내로 향하는 노선들입니다. 각자 노선들은 배차 간격이 긴 편이긴 해도 일단 시내 방향이면 여러 노선들 중 한 버스가 오는 대로 타고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노선 시간당 한 차례 무료 환승이 지원됩니다. 장항선 자체 문제도 있는데 아직은 단선 구간이 조금 남아있어 상하행 열차 간 교행을 위해 복선 이상의 신호장이나 역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장항선 전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 편수는 적은 편입니다. 익산역에서 열차와 열차끼리 짧은 시간에 환승이 불가능한 시간대도 여러 있는 것은 바로 장항선 열차 편수 문제 때문입니다. 거기에 전철화가 전 구간 되지 않기도 하여 새마을호급 전기 동차 신형 열차가 등장했는데도 아직도 내연기관 열차가 군산역을 비롯한 곳에 다닐 수밖에 없고, 직선화가 미완료된 구간은 꼬불꼬불한 선형을 보이기도 해 낮은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남 여러 곳을 경유해서 운행하는데 복합적인 문제로 용산역에서 군산역 간 한 번에 이동하는 게 고속버스보다 메리트가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장항선 열차 운행의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다음과 같은 여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항선 모든 구간의 복선 전철화 및 선형 개량을 완료하고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장항선은 우선 천안역에서 홍성역 간 복선 전철화 개량을 완료해 조만간 홍성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ITX 마흔 열차편 운행을 예정하고 있고, 그보다 더 전인 2020년에는 대하 익산 간 복선 전철화 개량이 완료됐습니다. 웅천 대하 간도 직선화는 완료됐지만 복선 전철화는 2026년 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 홍성, 웅천간은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신성, 주포 간 직선화가 미완료됐거나 복선 운영을 아직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구간 직선화, 복선 전철화를 마무리하고 전기로 움직이는 열차를 운행하면서 일반 열차 자체의 소요 시간을 줄이거나 열차 편수를 더 늘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미래에 서해선 KTX가 자강선으로 직결한다면 서울 군산 간 한 번만에 열차로 이동하는 기준으로 소요시간을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원시역에서 서화성역 간 철도로 바로 이어준다면 김포공항역에서 군산역 간을 바로 이동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서해선 경부고속선 간 연결선을 마련하고 서울역이나 용산역 착발 열차를 통해서 운행한다면 경부고속선을 통한 더 빠른 이동과 서울 중심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서해선 KTX가 준고속은 서해선 광역 전철열차 배차를 피해 운행해야 하는 변수가 있고 고속은 경부선 쪽의 선로 포화도를 낮추기 위해 다른 신선로 건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편 버스는 비록 도로 정체라는 변수가 있으나 향후에도 수년간 철도에 비해 좀 더 메리트 있는 대중교통편으로 자리 잡고 운영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안심하고 이대로만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래의 열차편이 얼마나 더 구성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잘 알 수 있겠지만 소요시간을 줄이는 건 당연하고 열차편이 몇 배로 더 늘어난다면 고속버스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 접근성 문제가 그때에도 크게 작용한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